지난주에 그 첫 번째 사연, 학생은 전체 시험 공부 계획을 그 학생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단계씩 이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하면서 코칭을 해나갔잖아요. 그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반대로 이 학생은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2학기나 이제 2학년 되면 드디어 시험이라는 걸 보고 이렇게 성적표를 받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별로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이 첫 시험이 상당히 충격이기도 하고 공포이기도 하죠. 특히 2028 대입 개편안으로 중학교 공부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중학생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공부에 있어서 쌔빠빠 신권 같은 그런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각자에 맞게 동기유발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중학생 동기유발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두 번째 방송입니다.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아이들을 동기유발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 후에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의 방법도 달라지게 돼요. 오늘의 두 번째 학생 사례를 보시면서 첫 번째 사례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 학생은 첫 번째 사례 학생과 아주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활달하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죠. 일단 그 학생의 사연 먼저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현재 저는 공부를 일정치 양 하루에 2장씩 과목별로 스스로 하기로 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원은 일주일에 3번 월수금으로 하루에 3시간씩 다니고 있습니다. 책은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읽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에 다니기 위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공부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자, 이 학생 사연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이 학생이 학원 시험에 떨어졌는데 뭔가 주눅이 든 느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떳떳하고 당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아니 시험에 떨어졌으면 좀 위기감도 느끼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또 첫 번째 학생 부모님이 가졌던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 있고 당당해 보이는 이 학생의 WPI 성격 특성은 상당히 리더십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방송에서 몇 번 다루어졌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있으면서 또 사람 좋아하는 휴머니스트 성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어디에 가서도 자기가 대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편하게 느껴져요. born to be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요. 친구들이 보기에도 선생님 눈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구들 챙기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학생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학생이 공부하려면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멋진 아주 현실적인 그런 목표가 좀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행동력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올인을 하게 돼요. 근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뭔가 목표가 생겼을 때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잘났다 이런 확신도 더욱더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로도 인간성으로도 모두 진짜 올킬을 할 수 있다면 아주 만족스럽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궁극의 전교회장상, 궁극의 전교 1등상 이런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의 공부 스타일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도 없고 목표도 없는 걸로 보여요. 그냥 학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키는 거 성실히 따라하겠다.
딱 요 정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LSI 공부 스타일 검사에서 딱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자신의 이렇게 행동력에 막 불을 확 붙여줄 어떤 현실적인 멋진 목표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게으른 이런 배짱이 같은 생활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게으르게 지내게 되면요. 스스로도 이제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씩 불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학생과 상담을 진행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은 지금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이끌어주고 성실하다는 그 평을 선생님한테 받고 있대요. 그리고 반에서 거의 반 정도의 친구는 자신의 친한 친구 범주에 든다고 얘기할 정도로 친구 관계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하면서 네가 바라는 게 뭐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학교에서 좀 더 인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뭘로 그 인지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해갖고 몸이 안 좋아진 그런 형들을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심하게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아주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마음이면 이 학생의 14년 인생 최초의 중간고사 보게 되더라도 이 학생 별로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 그렇지만 또 자신이 그 인지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는 이 학생한테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에 대한 야망에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거기 야망의 불을 확 질러주는 거죠. 자신의 막연한 욕망, 내가 좀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누구누구 하면 애들이 걔 잘났지 하고 이렇게 알아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멋진 목표, 그걸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가 첫 시험에서 반에서 1등 하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 것 같아? 쟤 공부 잘해. 누구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인간성도 좋아. 그 평판 네가 받을 수 있겠지. 상담에서 그 목표를 첫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등 하는 것으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인지도,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인지도를 얻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해줬어요. 이 학생이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집에서 아직도 기원받고 있는 그런 막내이기 때문에 약간 아동기의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 너는 청년이 될 준비를 해야 돼. 청년이 될 준비를 하는 청소년의 마음이어야지. 이제 네 인생에서 아동기는 지나간 거야. 너는 이제 변신을 해야 되는 거야, 청소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남은 5년은 대학을 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하면서 경각심을 이제 갖게 해주었죠. 이렇게 여유만만한 학생에게는 좀 경각심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욕망의 불을 지펴줄 필요도 있고요. 대장이 되고 싶은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동안 정말 뇌활기를 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게 해줬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성향의 학생들은요, 막 불이 붙어요.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 진짜 그렇게 멋져져야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딱 일주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열의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과도하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요. 그 계획이 3일 이상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4일째부터 시들해지죠.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막 알아주고 막 해야지 좀 기분이 좋은데 그게 또 막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자극들이, 또 다른 관심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반에서 1등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 학생한테 코칭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지요. 자,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사연, 학생은 전체 시험 공부 계획을 그 학생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단계씩 이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하면서 코칭을 해나갔잖아요. 그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반대로 이 학생은 전체 공부 계획을 딱 알려줘야 돼요. 자, 시험까지 지금 한 달 남았어. 한 달 동안 너는 이번 주엔 이거, 다음 주엔 이거, 그 다음엔 이거. 그러면서 네가 공부가 점점 심화로 나가야 돼. 그리고 너의 목표는 이 과목은 이 점수, 이 과목은 이 점수, 이 과목은 이 점수 해서 1등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그 계획표,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공부해가는 과정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상기시켜 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에 따라서 그 코칭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 학생처럼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시험 대비라는 것도 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제 혼자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거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해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여기서 반에서 1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갈 거야 라는 생각도 처음보다 흐릿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 욕망에 불을 붙여줬지만 그 불이 빨리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전체 공부 계획을 알려주고 네가 바라는 그 목표에, 그 모습에 네가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치에 따라서 하루 해야 할 공부량 정확히 만들어주고 또 매일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뿌듯함과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좀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렇게 과시한 것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도 받게 되고, 그러면 이 학생은 더 신나서 공부하게 돼요. 그 뭔가 내가 잘나고 싶었던 그 막연했던 그 바람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직은 중학생이라서 하루 순공 10시간 이런 목표를 지금 당장 이룰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 기간만이라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하면은 이런 학생들은 금세 상위권 성적으로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서 특목고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나 특목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목표를 또 가지게 되면 또 더 열의에 불타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승세를 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심도 유지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나름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공부를 착착착 잘 해나가게 되죠. 이렇게 학생에 따라서 그 학생의 동기 유발해주는 방법도 다르고 그 동기 유발을 해준 다음에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길도 굉장히 달라요.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욕망의 불을 지피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이 학생을 계속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코칭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